꽃과 나무로 이루어진 숲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은 이게 실제로 또 이 과학적으로 연구가 된 결과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책에 나온 연구 결과를 좀 인용을 하자면요. 녹색 공간과 집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인 사람들은 그 거리가 300m 미만인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무려 42%나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만큼 녹색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잘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숲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치유의 숲을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숲 해설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만나보겠습니다. 네. 숲 해설가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우리 충북에는 어떤 숲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모신 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충북 숲해설가협회 이상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숲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정말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대표께서는 충북 숲 해설가 협회에서 나오셨는데 어떤 단체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협회는 사람들에게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숲의 보존과 이용을 통해서 자연 환경 보호 활동을 목적으로 우리 숲해설가를 양성을 하고 네. 숲해설가들을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또 숲해설가들 상호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권익신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02년도 5월 달에 우리 처음 창립을 해서 내년이면 창립 20주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금년까지 지금 숲해설가 양성 과정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이렇게 운영을 해서 숲해설가들이 1000여 명이 지금 배출이 돼서 그분들이 생태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산이나 숲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나무나 식물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산이나 숲에 자주 가지 않는 분들은 아, 좋다. 하지만 이 산이 식물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네. 분을 제가 많이 뵀습니다. 이럴 때 이제 숲 해설가 분들이 옆에 계신다면 숲을 100% 즐기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숲해설가는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숲을 안내하고 공원 등에서 휴식하고 산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숲을 이해하게 하는 산림 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산림 교육 전문가, 숲 해설가. 근데 저는 얼마 전에 그 항공에서 찍은 우리나라 사진 보니까 산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만큼 또 숲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숲 해설가 분들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하시나요? 예, 우리 협회는 산림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네. 산림 교육론, 산림 생태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전관리, 생태환경 체험 프로그램 등의 과목을 140시간 이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수가 끝나면 현장 실습을 30시간 거치고 그러면 소정의 시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면 산림청에서 자격증을 교부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네. 그런 과정들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사실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숲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어떤 네. 생태 감수성을 길러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우리 협회에서는 이 교육 과정에 숲에 대한 인문학적인 어떤 측면도 상당한 부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숲에 계시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보다 숲이 주는 효과나 치유의 힘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숲이 희망이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네. 숲에서는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 물질이 있죠. 일반 이런 도심보다 산소 농도도 3% 정도 더 높습니다. 네. 숲속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식물이 내뿜는
키톤치드라는 성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숲속에서는 전기 입자로 어미온이라는 이런 어떤 다양한 물질이 나오는데 이런 치유 물질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검증이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바도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숲이나 나무가 가지고 있는 치유 인자는 다양합니다. 소리라든지 향기라든지 광선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저기가 있는데 그보다도 단순히 우리가 자연경관을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뭐 연구 결과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숲속에 있는 숲을 바라보는 어떤 병실에 입원한 환자가 상대적으로 벽면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병실에 있는 환자보다도 치유 효과가 훨씬 더 높았다고 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네. 그리고 숲에 가면 우리 숲에서 내뿜는 그런 다양한 인자들이 사람의 몸에 NK 세포 수를 증가시키고, 네. 그리고 NK 세포 수의 활성화 정도를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네, 뭐 정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치유의 숲이라는 표현이 딱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또 이 단풍 구경하기 너무나 좋은데 숲 해설가로서 우리 지역에 추천해 주실 만한 치유의 숲, 산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당근 숲을 추천합니다. 당근 숲이요. 예. 네. 최근에 유행하는 거기 땡땡 마켓에서 제가 따온 말인데요. 네. 예. 그래서 당신의 집 근처에 있는 당신의 집 그렇군요. 근처에 있는 공원이나 숲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멀리 있는 어떤 완벽하고 좋은 숲을 찾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접근하기가. 네. 그래서 가능하면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나무나 풀, 돌, 자연물을 대상으로 해서 천천히 이렇게 교감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훨씬 더 치유의 어떤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간에게는 누구나 생명을 사랑하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보면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바로 이게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이야기한 바이오필리아 이론입니다. 네. 이 이론이 우리가 이 현대인들은 숲과 녹색에 대한 갈증을 늘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류의 유전인자에는 숲에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멀리 가서 좋은 자연휴양림이나 산림공원 등을 찾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계절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장소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께서는 평소에 어디로 가십니까? 예를 들면 뭐 인근의 이제 공원 중에서도 네. 요즘 같은 경우에 국화꽃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는 곳이나 네, 네, 네. 아니면 코스모스가 잘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곳, 너무 예쁘네요. 아니면 또 단풍이 잘 드는 곳 이런 곳들을 찾으면 스스로도 자연과 이렇게 동화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네.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더 치유의 효과가 더 큰 그런 곳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당근숲 애용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줄임말입니다. 당신의 네. 근처. 네. 들더라고요. 네, 네. 또 충북 숲해설가협회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우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숲 체험 활동, 그리고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부 숲 치유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충청북도와 청주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협회는 우리 지역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당근숲을 위해서 네. 다양한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의 상징적인 공원이라고 하면 중앙공원이 있는데요. 그 중앙공원에는
천년된 앞각수가 있습니다. 예, 그 앞각수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천년 앞각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도시공원마다 우리가 특성을 좀 살려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을 한다면 훨씬 더 이 공원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청주시 공원관리과에서는 11월 13일 문암생태공원에서 공원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물론 우리 협회에서도 참여를 합니다만 이러한 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이 행복한 어떤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보니까 충북숲 해설 경연대회라는 것이 또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이게요? 예, 그동안 뭐 코로나로 이렇게 미뤄왔던 행사들이 이제 11월 달 들어오면서 네네.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11월 12일 위동산 수목원에서 개최되는데요. 제2회 충북 숲해설가 경연대회라는 이름으로 산림교육 및 산림복지 전문가들이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 행사에는 산림교육 역량 강화와 시민들의 숲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우리 협회와 유관 기관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주관해서 네. 이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숲해설 경연대회, 네. 그리고 비대면 숲체험 교구 공모전, 네. 그리고 산림교육 분야의 다양한 특강 등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대면과 비대면을 겸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알찬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또 숲 해설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조용하게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네. 편하게 그냥 쉬고 싶다. 직장 생활을 한 40년 가까이 했으니까 네.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쭉 해왔었는데 직장 내에서 뭐 이런저런 좀 힘든 일을 겪으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가 숲 치유나 숲 관련 공부를 좀 해보면 스트레스 도움이 더 되고 여러 가지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네. 추천을 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지금 전임 산림청장을 했던 신원섭 교수, 그렇군요. 충북대학교 네. 산림학과 교수로 있죠. 네. 그 친구가 그렇게 추천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작년에는 제가 또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도 취득을 하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네. 지금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또 자부심도 남다르시고 숲 해설가에 대해서 이제는 충북 숲 해설가 협회 수장이 되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충북 숲 해설가 협회 앞으로의 그 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 이 숲을 좀 많이 좀 찾아오셔야 될 텐데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으니까 말이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숲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물론 심신의 안정을 평안을 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 삶의 여유 그리고 우리 내면의 세계를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우리 충북 숲해설가 협회 회원들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려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이 더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충북숲 해설가협회 이상태 대표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우리 가을이지 않습니까? 네. 가을 숲에서, 치유의 숲에서 낭만 또 힐링을 한번 만끽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이 쌀쌀해지면서 이제 겨울이불 꺼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이불을 꺼내서 빨래방에서 세탁을 했는데 네. 이게 빨래가 좀 무겁고 두껍잖아요. 맞아요. 한 번 세탁할 때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네. 솜이불의 경우에는 일광 세탁이나 드라이 클리닝 하시는 것이 좋고요. 구스 이불의 경우에는 물 세탁을 하시되 섬유유연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부드러운 극세사 이불의 경우에는 액상 세제를 사용하셔서 물 세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한번 따져서 세탁 알뜰하게 또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